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영국 아카데미 상식을 앞두고 영국 아카데미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저의 개인적인 투표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영국 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아카데미 상식은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영화 및 게임, 드라마를 바탕으로 하는 시상식이며 보통 브리티시 아카데미 오브 필름 앤 텔레비전 아츠의 약자인 바프타로 부릅니다. 그럼 각 부문별로 수상 예측과 저만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전체 후보작들 중 극 장편 영화를 8편 정도는 보지 못해 보지 않은 영화들은 제외하고 투표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나무조연상입니다. 나무조연상은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예상됩니다.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의 결과로 보면 후보자들 중에서 아직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플라워킬링문의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백인 기득권의 차가운 이중성을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상상은 바비가 받을 것 같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의 수상 결과는 물론 아직까지는 의상과 미술 분야는 주로 바비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가벼운 것들인데요. 주인공 벨라와 주변 캐릭터들의 귀여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의상이 인상적이었죠. 미술상 역시 바비의 수상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표도 역시 가벼운 것들입니다. 시대극과 SF가 결합된 판타지 공간을 인상 깊게 보여주었죠. 분장상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받을 것 같으며 저 역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게 투표합니다. 각 시대별 연령에 맞는 분장을 통해 레너드 번스타인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우 조연상입니다. 여우 조연상은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잔드라 휠러가 받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데인 바인 조이 랜돌프가 휩쓸었지만 잔드라 휠러는 현재 영국 아카데미에서 추락의 해부로 여우 주연상,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시상식의 전반기와 후반기에서 연기상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는 점과 더블 노미네이션된 잔드라 휠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 같다는 점, 영국 아카데미는 오스카와 달리 유럽 영화인들에게도 상을 더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잔드라 휠러가 여우 조연상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입니다.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는 바튼 아카데미에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학교 식당 직원 메리를 연기했는데요. 칼라 퍼플과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올 오브 어스 스트레인저스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본 후보들 중에서는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의 연기가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상은 오펜하이머에게 줄 것 같으며 저 역시 오펜하이머에게 투표했습니다. 극 중에서 진행되는 시대별 현장감을 절제된 사운드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효과상은 크리에이터에게 줄 것 같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압도적인 영화가 없는 데다 오스카와 달리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상업영화에게도 시각효과상을 잘 주는 편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무난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의 개인 투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인데요. 비록 기존 마블 영화의 SF를 답습한 감은 있지만 특수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실사화했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 로켓을 비롯한 동물 캐릭터들의 감정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상의 수상은 오펜하이머를 예상합니다. 영화의 감정선에 맞춰 시대를 교차하는 시퀀스 편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대신 저의 개인 투표는 플라워킬링문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연출력에 맞게 다양한 사건과 인물의 감정선, 플래시백 등이 자연스럽게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징 스타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은 하우 투 해브 섹스의 미카 맥케나 브루스와 솔트번의 제이콥 엘러디밖에 보지 못했지만 왠지 미카 맥케나 브루스에게 줄 것 같으며 저 역시 맥케나 브루스에게 투표했습니다. 맥케나 브루스는 하우 투 해브 섹스에서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고독한 자신을 발견하는 10대 후반 소녀를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영어 작품상의 예측이 가장 힘든데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작된 추락의 해부와 영국 영화지만 독일어로 제작된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대결로 보이는데 그래도 각종 영화상에서 활약한 추락의 해부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대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영국 작품상을 받을 것 같네요.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입니다. 우루과이 공군 571편 추락사고를 다룬 이 영화는 안데스 산맥 안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장편 다큐멘터리상은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의 수상을 예상해봅니다. 미국 감독조합상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받은 데다 오스카에서도 가장 유력한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후보작 중에서 유일하게 관람한 아메리칸 심포니입니다. 아내의 암투병으로 괴로워하는 뮤지션 존 바티스트가 예술을 위해 노력하는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 단편영화상은 후보작을 전부 보지 못해서 패스합니다. 나무주연상은 마튼 아카데미의 폴 지아마티가 받을 것 같습니다. 폴 지아마티는 고집불통이지만 방학 내내 제자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을 여는 폴 교수를 연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폴 지아마티의 영화 인생 최고의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상은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의 수상 결과는 물론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저의 투표는 가여운 것들입니다. 가여운 것들에서 판타지와 시대극이 뒤섞인 배경을 다양한 색감으로 잘 묘사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상 역시 오펜하이머의 루드비히 고란손이 받을 것 같습니다.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의 결과도 있고 오스카에서도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투표합니다. 극중의 다양한 전자음악과 노래들이 청소년 히어로의 성장통과 멀티버스의 복잡함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뷔상은 바비 와인 모두의 대통령이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감독조합상과 오스카 후보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우 투 해브 섹스에 투표합니다. 하우 투 해브 섹스는 10대 후반 소녀의 감성에 집중해 모든 관객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감성을 주었기 때문이죠. 여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이 받을 것 같으며 저의 개인 투표 역시 엠마 스톤입니다. 엠마 스톤은 죽은 엄마의 몸에 자신의 뇌를 이식당한 신생아 벨라를 연기했는데요. 엠마 스톤은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벨라가 세상으로 나아가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연기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받을 것 같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의 수상 결과는 물론 여러 미디어에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수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치킨런 너겟의 탄생입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특유의 재미와 귀여움이 가득해 가장 애니메이션다운 영화라 생각합니다. 영국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들은 전부 보지 못해서 패스합니다. 캐스팅상은 플라워 킬링 문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플라워 킬링 문이 주요 부문 수상에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빈손으로 보내진 않고 캐스팅상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플라워 킬링 문의 캐스팅이 훌륭하다 생각해 투표합니다. 각본상은 추락의 해부의 쥐신 트리에 감독이 받을 것 같습니다. 골든글로브의 결과는 물론 오스카에서도 가장 유력한 각본상 후보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추락의 해부에 투표합니다. 무죄를 얻어내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일반적인 드라마 영화의 화법이 아닌 차분하면서도 정교한 화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이죠. 각색상은 All of Us Strangers가 받을 것 같습니다. 각색상은 아직까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각색상을 받은 아메리칸 픽션이 유리해 보이지만 오스카와는 달리 All of Us Strangers가 영국 아카데미의 다양한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All of Us Strangers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 같기에 각색상 1개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의 개인 투표는 오펜하이머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양한 시대와 서사로 인상깊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상은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받을 것 같으며 저 역시 놀란 감독에게 투표합니다.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욕망과 고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 핵무기 개발 과정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작품상은 독일어로 제작되었지만 영국이 제작한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비영어 작품상을 놓친 대신 영국 작품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오크입니다. 비록 나의 올드오크가 다른 후보작들에 비해 서사나 작품성이 월등한 명작이라 볼 수는 없지만 시상 부문의 이름이 영국 작품상인 만큼 영국의 빈곤한 마을의 난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나의 올드오크가 영국 작품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상은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통해 핵무기의 위험성과 핵무기 개발을 갈망하던 오펜하이머 개인의 심리를 잘 다룬 영화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 투표는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미국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벌였던 범죄와 시대상을 다루는데요.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어두운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과 연출력이 인상적이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암울한 역사를 다룬 영화에게 영국에서 주는 작품상을 주는 게 낯설어 보일 수는 있으나 역사를 제쳐두고서라도 플라워 킬링 문은 잘 만든 명작 영화라 생각합니다. 이상 영국 아카데미 상식을 앞두고 후보작 중에서 개인적인 투표와 수상 예측을 해봤습니다. 영국 아카데미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월 19일에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였습니다.